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 이 음식과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부터 단백질까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든든해져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유가 맞지 않는 분들이나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꿈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유의 영양소인 카제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아무리 잘 소화시키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음식을 우유와 함께 섭취하느냐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유와 궁합이 꽝인 음식들 5 건강생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서 고구마가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을 보충해 준다고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영양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인체 내에 흡수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생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목 현상이란 섭취한 음식이 위액으로 잘 분해되어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현상을 생목이라고 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우유 속에 있는 포화지방이 위에 있는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주어 평소에 위산 역류가 심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없는 증상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먹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꼭 드시고 싶다면 무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 역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좋은데, 물론 설탕을 직접 넣어서 먹는 경우는 없겠지만 커피를 마실 때 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거나 또는 설탕 덩어리인 초콜릿 디저트를 많이 먹는다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칼슘이 설탕으로 인해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설탕 덩어리인 도넛이나 달달한 빵 역시 안 좋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우유와 잘 맞지 않는 식품인데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음식이긴 하지만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문제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몸에 섭취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용성 물질을 만들기까지 해 우유와 시금치는 가급적 따로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홍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홍차입니다. 일명 밀크티라 불리며 홍차와 우유가 섞인 음료는 꽤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맛 역시 매우 좋아서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홍차에 든 성분이 우유와 칼슘 흡수를 방해해 건강적인 면에서는 궁합이 썩 좋지 못한 편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위장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좋은 식재료이자 약재인데, 그러나 우유와 꿀을 조합해서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생마는 수산염이 풍부한 식품으로 수산염과 칼슘이 만나면 결정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결정체들이 체외로 배출이 안 되고 쌓이면서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만든다. 결석에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같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레몬입니다. 우유와 가장 상극은 레몬입니다. 단백질이 산과 만나면 응고가 되는데, 레몬은 pH가 아주 낮아 우유와 만나면 만나자마자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속이 더부룩하고 꾹꾹 소리가 나면서 속이 불편해 소화제를 찾기도 하는데, 비단 레몬뿐만 아니라 자몽,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두나 포도, 토마토 등 신맛이 강한 과일도 이러한 범주에 속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 위장병을 달고 산다면 이런 산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신맛이 덜한 수박이나 바나나, 멜론과 같은 과일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도 우유와 상극입니다. 우유의 약간 느끼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소금을 넣어 마시는데, 우유는 자체에 염분이 있는데 또 소금을 더 첨가하여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으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장애, 심혈관 질환, 신장 장애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유와 맞지 않는 음식들 무심코 함께 먹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유를 마실 때에는
가급적 함께 섭취하는 일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우유와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약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어떤 약이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약과 우유 안 됩니다. 변비약은 대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코팅이 되어 나오는 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우유의 약알칼리성 특성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변비약의 코팅이 녹아버립니다. 대장 운동을 촉진해야 할 약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게 되면 위경련이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감기약과 우유 안 됩니다.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감기약의 성분들과 만나면 체내의 흡수율을 저하시켜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약효를 저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의 섭취로 체내의 점액의 농도를 더욱 진하게 만들어서 가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우유 안 됩니다. 항생제는 항균 작용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체내로 침투한 바이러스 및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역할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입니다. 우유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퀴놀론계 항생제를 같이 복용할 경우에 우유 속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약의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항생제를 섭취할 때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해요. 위장약과 우유 안 됩니다. 위장약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위장약의 성분이 만나면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하시키고 위장 점막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온 음료과 탄산수도 주의해주세요. 탈수 증상이 있을 때도 마실 수 있는 이온 음료나 석회수가 많은 유럽 등지에서 주로 마시는 탄산수도 약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산도 때문입니다. 산도는 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을 체내 흡수율과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스의 원재료 성분과 산도는 약의 흡수율과 대사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몽 주스는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과일 주스입니다. 자몽 성분은 체내 약물 분해 효소를 억제해 혈중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약과 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약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의 정확한 효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약 300ml 물과 함께 복용해야만 합니다. 특정 성분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 차례의 엄격한 실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약과 관련된 모든 실험과 임상시험은 모두 미지근한 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물 없이 약을 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 없이 약만 삼키면 약화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 없이 약을 삼켰다가 식도에서 약물을 둘러싼 캡슐이 녹으면서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해질 경우가 있는데요. 물 없이 약만 삼키는 것은 식도에 약이 걸릴 위험이 높아 권장하지 않으며 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을 녹일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댓글이나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